목포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건물 내부 기둥 일부가 부서졌으며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모두 긴급 대피했습니다. 장마가 20일째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그쳤던 비는 오늘 밤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후화된 채 방치된 목포 항만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대대적인 시설 정비에 나섰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무안군이 도농 균형 발전과 교육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건물 내부 기둥 일부가 파손되면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4분쯤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그냥 무거워 올라가려고 하더만 두 번째 날 때는 이거 이상이 있다. 옷을 두수 입었지. 건물 내부 주기둥 가운데 두 개의 기둥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콘크리트가 철근이 휘어가지고 요게 이제 파동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쪽이에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입주민 17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인근 주민들도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붕괴와 추가 사고에 대비해 건물 주변 전력과 도시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제거하는 등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 역시 건물 인근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으며 지난 1990년 2월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1층은 마트, 2층부터 4층까지는 오피스텔, 5층은 가정집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비어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전문가의 안전 진단 결과 당장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치될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어 안전 조치가 시급합니다. 현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섹터포트를 맞춰가지고 보강을 해놓는다. 더 이상의 붕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목포시와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점검과 함께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장마가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3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무안 해제와 신안 임자도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차량들이 물이 찬 도로에 갇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간신히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크고 작은 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25일. 벌써 20일째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우산을 써도 젖는 경우도 많고 옷도 입고 나왔는데 젖으니까 찝찝한 경우도 많은데 아기를 아무래도 데려다 줘야 되니까 매번 이제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밤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인 15일 새벽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내리는 만큼 하류나 침수 위험 지역은 피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영로 전남지사는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만큼 붕괴 위험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 사전 대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댐과 저수지의 수위를 지속해서 주시하는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과 계곡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71곳의 계곡과 하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등 172명을 배치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물놀이장에서는 4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는 목포 항만 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대표적인 항구 도시에 걸맞는 항구 만들기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심하게 훼손된 선박 충돌 방지용 고무 팬더, 가로등과 차량 방지턱에 묶은 배 밧줄들, 쓰레기들로 둘러싸인 인명구조 장비 보관함까지. 항구 도시이자 미항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일그러진 목포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MBC 보도 이후 관련 기관들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우선적으로 동명동 무량장 시설물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한 안전시설 정비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 8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파손된 차량 방지턱과 안내 표지판, 선박 계류용 볼라드 등이 모두 교체될 예정입니다. 내양 쪽, 삼옥도나 동명동 무량장 쪽은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까지 우선 긴급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우선적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를 모아둔 장소로 전락한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주변도 바뀝니다. 목포시는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앞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별도로 쓰레기 지파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육상 지파장을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가 항만 구역이라 해수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목포항 만들기가 늦었지만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무안군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무안군은 도농 균형 발전과 교육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구상인데 최근 한 이슈인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읍과 남악 오룡 신도시를 오가는 좌석버스. 민선 8기 도농 균형 개발 분야 공약 중 하나로 지난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해 하루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룡 2단계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남악 신도시와 무안읍 주민들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한 겁니다. 원래는 무안에서 목포 쪽만 갔는데 이제 오룡 쪽으로 오니까 더 좋아하시죠. 9,800여 세대 규모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남악 신도시 오룡지구. 현재도 하나 있는 남악고가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어 많은 학생들이 목포와 무안읍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왔습니다. 무안군이 지난해 오룡지구의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은 이유입니다. 현재 오룡 2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약 6천여 세대가 25년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유치원, 초, 중, 고 총 5개교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핫 이슈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 상황. 무안군은 군민 대다수가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군공항 무안 이전은 무안 발전과 군민들의 생존 원천에서 반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무안군으로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 무안군은 민선 8기에는 공항 주변 관광 인프라와 체류형 시설 등을 구축해 서남권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 본부가 시청 앞에서 지역 거점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본부는 의료계의 미래를 개척하고 노동 현장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저임금,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주요 병원은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이 다수 빠지면서 불안한 정상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등 5개 대학의 국회에서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5개 국립대학은 포럼에서 채택한 의대 정원 증원과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의 공동 건의문과 관련 논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발의된 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 관련 특별법 등이 계류 중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이 전남도 의회를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앞두고 기본소득 제도화가 타 지역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의 기본소득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제292회 강진군 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진군 의회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을 통과시켰으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5천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장마철 수해 대책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침수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재난 취약 지역을 파악해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남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는 앞으로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관산학교육협력위는 도교육청과 공공기관, 학부모, 산업체, 대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요 기차역과 KTX를 활용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홍보 열차를 지정해 양 측면의 홍보 디자인을 입히고 전국체전에 대한 이용객의 관심을 이끌 계획입니다. 또 주요 기차역 내에 홍보 화면을 설치하고 용산역 등에는 대형 LED 전광판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주거시설로 속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초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지하 2층과 지상 2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에 일반 주거시설로 속여 1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185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노후화된 스포츠파크 실내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합니다.